그래서 3개월 전에 써야 할 전략과 3개월 이후에 쓸 수 있는 수면 전략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면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스스로 잘 자게 하려고. 그리고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이 행여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3개월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이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젖꼭지를 물어야만 자고 젖꼭지만 빼면 못 자는 거, 또는 엄마가 안아주어야만 자고 내려놓기만 하면 깨는 거, 이게 대표적인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이겠죠. 그럼 그렇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완전히 잠들 때까지 안고 있으면 안 돼요. 또는 젖꼭지를 물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애가 졸려가지고 보채면 잠깐 안아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잠들기 전에 아기가 자는 아기 이부 자리에 눕혀서 스스로 잠들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먹이다 보면 잠이 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들 묻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의 하루 일과 순서를 잘 계획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우기 위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먼저 먹이기부터 해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일단 먹이고, 그러면 애가 배가 불러서 잘 놀겠죠. 놀다가 피곤해지면 스스로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요새 엄마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고 자고 놀고 이런 패턴으로 한다 그래서 먹놀잠 패턴이라고 잘 이야기합니다. 먹놀잠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하기가 좀 쉽겠죠. 자, 두 번째는 아기가 이렇게 해서 재웠어요. 재웠는데 자다가 다시 막 울기 시작해요. 조금씩 칭얼대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니까 바로 안아줘야 될까요? 그러지 않고 잠깐 기다려봐요. 울어도 잠깐 기다려보면 아기가 다시 스스로 잠들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시간을 잘 못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안아주고 다시 먹여요. 그러면 아기는 안아서 재우는 버릇, 다시 먹고 잠드는 버릇이 새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잘 기억하셨죠? 그래서 재우기 위해서 안고 있거나 먹이지 않는 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깨서 울면 잠깐 기다려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배가 고프면 자꾸 깰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푹 잘 수 있게 하려면 백구레를 좀 키워야 되겠죠. 자, 백구레를 키우려면 한 번에 푹 먹여야 한다는 얘기니까 수유 간격을 늘려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1시간 반, 2시간에 먹겠지만 그 다음에는 시간을 봐가면서 백구레를 조금씩 키워가지고 3시간, 4시간 만에 먹을 수 있는 백구레를 좀 만들어줘야 자주자주 깨지 않아요. 자, 그래서 좀 먹놀잠 패턴 얘기했죠. 그다음에 수유 간격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하루 일과를 일정하게 하도록 매우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사람이 하루 일과가 생기는 것은 생체 리듬 때문에 그래요. 자, 뭐 햇빛에 따라서 밝으면 일어나고 어두우면 자고 뭐 이런 생체 리듬이 생기는데, 이런 생체 리듬은 하루 일과가 규칙적일 때 잘 작동을 해요. 규칙적이지 않으면 생체 리듬이 잘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를 규칙적으로 하루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수면 교육을 생각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럼 무작정 울려가지고 아기가 포기하고 그냥 자도록 만드는 게 수면 교육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기를 울려가지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애착에 금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면 교육은 이제 수면 교육과 애착을 생각할 때 애착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애착이 만들어지는 것은 엄마가 아기의 필요에 대해서 제때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해줘야 애착이 생기는 건 분명해요. 중요한 시기에.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의 요구하고 아이의 필요가 꼭 같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기가 어떤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자꾸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몸에 좋지 않은 걸 자꾸 먹겠다고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울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다 들어줘야 애착이 형성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기의 필요와 아기의 요구를 잘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수면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기가 밤새 잘 자야만 엄마 아빠도 잘 자고, 그래야 아기의
낮의 요구에 대해서, 아기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해줄 수 있어서 애착을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오히려 수면 교육 때 애착이 깨지는 건 어쩔 때 깨지냐면요, 일관성을 잃을 때 깨져요. 어떻게 하면 일관성을 잃을까요?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울려서는 안 된다고 누가 말해요. 인터넷에서 그런 걸 보니까 울리면 큰일 난대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자꾸 듣는다거나, 그렇지 않아도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해요. 한 달, 두 달을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일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은 나도 자야 되니까 아기를 얼른 재우려고 젖먹여버리고, 어느 날은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안 그래보고, 이렇게 일관성을 잃으면 아이는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애착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대처하면 수면 교육 때문에 애착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면 교육을 잘 못해가지고 아기로부터 일관성을 잃어서 아기로부터 신뢰를 잃을 때 오히려 애착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안아 재워도 되는 걸 내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생각보다 빨리 자라요. 그래서 몸무게가 금방 8kg가 되고 10kg가 돼요. 8kg 된 10kg 된 아기를 밤새 안고 있으면 엄마 손목이 무사할까요? 허리는 무사할까요? 자, 아니죠.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겠나를 잘 생각해 보면서 미리 계획하고 수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수면 습관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나에게도 행복한 일이고 아기도 잘 잔다. 그러면 굳이 수면 습관을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남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수면 습관이 언제까지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인가, 아이에게 좋을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면서 계획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얘기를 우리가 수면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수면 교육이라는 것이요, 영어권에서 들어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용어가 우리 귀에 좀 어색한 것들이 있어요. 수면 의식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자면 bedtime routine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박힌 거를 잠 잘 때마다 항상 해주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의식이라는 말을 쓰나요? 습관처럼 항상 일정한 행동을 하는 걸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의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수면 의식이라는 것은 매번 잠잘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 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수면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신체가 이완돼야 되고 정신이 진정돼야 되잖아요. 아이들은요, 스스로 진정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손가락을 빨아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버둥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정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면 의식이라는 것이 재우는 방법이라는,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기가 한번 익히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수면 의식을 하는 순간에 신체가 조금씩 나른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재우기가 쉬워져요. 수면 의식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하나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찍부터 수면 의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몸에다 딱 붙여서 습관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수면 의식을 통해서 재우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면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간단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씻고 양치를 하고 잠옷을 갈아입고, 아기들의 경우에는 자다가 금방 배고파지지 말라고 보충 수유를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눕혀서 보습제를 바르면서 마사지를 좀 해줄 수도 있고, 동화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자장가를 불러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수면 의식은 어떤 걸 해도 괜찮아요. 또는 같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뭘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하루도 걸리지 말고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몸에다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순서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기가 수면 의식을 놀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랑 같이 하는 놀이다 생각하면 자고 싶겠어요? 아기들은 정말 잠자는 걸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습관처럼 돌아가는 행동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똑같은 행동을 빼지 말고 순서도 바꾸지 말고 하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수면 의식은 어느 정도나 하면 될까요? 수면 의식이 아기 때는 짧게 할 수밖에 없겠죠. 맨날 자고 맨날 일어나고 그러니까, 수시로 자고 일어나고 하니까 10분, 15분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아기가 좀 자라면요, 보통 한 30분까지도 하게 돼요.
자, 수면의식이 뭐라고 했냐면 진정시키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완하고 진정시키는 행동. 자, 어떤 행동으로 해도 된다고 했지만 예를 들었으면 아빠가 목말을 태워주는 행동은 수면의식일 수 있을까요? 또 막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건 수면의식일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 벌써 잘 아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면의식은 편안하고 진정되는 행동으로 해서 다만 그것을 일관되게 날마다 해준다. 순서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몸에 붙여서 습관화되도록 만든다.